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추경을 통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72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돗물 혼탁수 문제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스테인리스 강관, 시멘트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등 녹에 강한 신형 상수도관으로 연내 교체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를 시작으로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1개안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한강 야외 수영장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저공해 조치 지원 차량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5톤 미만의 경유차와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운데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 지역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5등급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 경우도 조기 폐차 시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자동차의 중량이나 사용 연료에 따른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다른 과태료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 그 과태료를 25만 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가 10만 원에 비하면 25만 원은 좀 너무 높은 금액이 아닌가.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도 목표로 잡았던 3만 대 조기 폐차에 대해 추경 예산안 편성을 통해 목표치를 4만 8천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가정용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열린 2018 회계연도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서울시 내 노후관로 실태 파악을 강조하는 한편 가정 내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관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 내에 이제 있는 이런 관로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수돗물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노후가 있게 되면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 노후관도 좀 관리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해서는 홍보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리수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지금 사고가 나면은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경우 홍보와 관련해 관련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50% 가깝게 불용이 난 바 있습니다. 가정 경제 절약, 자원 보호가 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효과라면 이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도 지적돼 왔습니다. 환경을 위해 태양광 설치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안전 문제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화석에너지에 대한 고갈, 또 청정한 지구 환경의 요구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연구는 전 세계 화두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시설에 많은 장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이 태양광 판넬인데요. 이 판넬이 태양빛을 흡수하면 표면에 전자가 생겨 전기를 생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태양광 발전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도 아파트 베란다나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등 발전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 전기료가 8천에서 한 10,000원 정도 덜 나왔어요. 그래서 주부들은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그리고 아침에 해 떴을 때 보면은 계량기가 역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화재, 강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주변 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태양광 설치 및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치 및 관리 문제점은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태양광 미니 발전소 시공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 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의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설치 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8일 제287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안전 문제, 미관 저해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서울시 태양광 발전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논란이 됐던 한강공원의 이른바 밀실 텐트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이 상당 부분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공원 내에서 텐트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죠.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텐트 설치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까지 솔선수범하는 시민의식이 더 아름다운 때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